엄마의 라디오 제9화 ADHD 약 꼭 먹여야 할까요? 제1탄 교사, 학부모, 의사의 입장 차이, 그리고 사각지대. 안내. 본 영상은 ADHD에 관한 의학적인 소견이 아님을 사전에 밝힙니다. ADHD 경증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민과 그때 받았던 질문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10여 년간 근무하며 알게 된 ADHD와 관련한 경험적 사실과 20여 년 가까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한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심리학 내용을 종합하여 이에 의사소통 기술을 접목하여 작성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ADHD,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e Disorder,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장애. 대표적인 3대 인상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행동이 많아짐, 충동 조절이 어려워짐, 행동, 충동, 주의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 출처는 리틀 몬스터라는 단행본입니다. 작년 추석 시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손아래 동서가 자녀 둘 중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둘째 아이, 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질문을 기억나는 대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형님, 실은 둘째 때문에 올 한 해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상담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반에서 단체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한대요. 발표를 시키면 즉각 답을 못한다. 활동지나 과제 같은 것들도 제때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늦다고 하셨어요. 특히 모듬 활동을 할 때 참여를 못했나 봐요. 수업 중에 모듬 활동을 하면 각자가 맡은 것을 제때 해서 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속도도 못 따라가서 친구들도 많이 불만스러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애들하고 싸울 때도 있는데 싸움이 잦은 것은 아닌데 한 번 싸우면 좀 크게 싸우나 봐요. 시비를 먼저 거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장난을 걸어오면 처음 몇 번은 참다가 한 번에 폭발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이가 교실에서 자꾸 이러면 수업 진행이 안 된다. 친구들도 힘들어하고 교사로서도 너무 힘들다. 담임인 내 선에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라는 표현을 말하면서 동서의 얼굴은 살짝 경직되는 듯 보였습니다. 담임교사의 제안대로 상담을 받아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네, 일단 학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ADHD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아이의 성격 검사와 같은 몇 가지 검사를 했다.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아이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소아정신과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에도 갔다 왔어요.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국 ADHD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이 놓였는데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방받아온 약 복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걸 꼭 먹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요. 형님은 초등학교에 계셨을 때 이런 애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쪽, 부모 교육 쪽 일을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형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입장도 엄마로서의 고민도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학부모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는 말까지 했을까 싶었습니다. 반면에 엄마의 입장으로는 동서의 마음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의사 처방까지 받아오게 된 엄마 마음은 또 오죽할까. 한때는 저 역시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친언니를 비롯하여 지인들 여럿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 중인 터라 교실과 학교 안팎의 현실 그리고 요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조차도 아이에게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거기에다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 특히 그것이 엄마가 성분을 잘 모르는 약이라면 엄마는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처방 받아왔으면 당연히 약을 먹여야지 라거나 경증이라는데 굳이 약을 먹일 필요까지 있겠어? 와 같은 간단한 몇 마디로 답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배 엄마로서 나름은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동서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3편에 걸쳐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편입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는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의사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각지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에 이어서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보호자로서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탄에서는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위 요주의 인물, 우리 반 유명 인사,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ADHD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취지로 ADHD, 우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경증 ADHD로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행동 특성을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아이가 주의 집중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요. 과잉 행동의 경우에는요. 행동 양상이나 그 빈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친구들과의 다툼이나 늦은 과제 제출과 같이 몇 가지 사례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서 특히 성별에 따라 흔히 보여지는 행동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지 그 원인 분석이 먼저입니다. 혹 아이가 과제 수행을 어려워해서일 수도 있어요. 과제의 난이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기술이 즉 말과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일명 사교성이 부족하다거나 성격적으로 욱하다거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단기간일지라도요, 아이의 신변이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등의 변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아동의 행동이라는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겨났는지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꼭 ADHD가 아니더라도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힘을 과시하거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특성이 아이들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입니다. 학생이, 즉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뻗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가 만들어내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볼 때는요, 몸을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성별을 불문하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산만하다, 부산하다, 말과 행동이 거칠다 등으로 표현되는 학생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라거나 주의력이 결핍하다 든지 과잉 행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행동 특성인 셈입니다. 그래서 간혹 담임 선생님들은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반에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소수일지라도 교사들의 눈에 아주 잘 띕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행동 성향은 정적인데요. 성격적 특성도 내성적이고 조용하면서 학습 활동의 참여를 어려워하고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명 사부작사부작 딴짓을 한다, 집중을 못한다 와 같이 주의력 결핍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산만하고 행동이 거칠고 또는 행동 반경이 큰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에요. 행동 특성이 그렇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즉 학습 목표 도달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인 거죠.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관점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에게 전문 상담 기관을 방문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교사들도 간혹 있지만 딱 1년만 버티자는 각오로 어떻게든 담임교사 선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니 그거야 교사로서 마땅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상호 간의 불편함, 불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혹시 담임교사인 내가 이 아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는
교사로서 내가 안 좋은 일을 혹시라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제 아무리 학생을 돕기 위한 제스처라 하더라도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는 것, 학생의 품행 또는 단체 생활 부적응 행동이나 낮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학부모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학부모들로부터 업무 시간 외에 지나친 연락, 즉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과 잦은 악성 민원 제기,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에다 교사를 상대로 한 브로커가 개입된 소송까지 교사는 소신을 갖고 교육 활동에 임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해 날아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행정 절차를 언급한 담임 선생님의 마음을 이 대목에서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정보를 그것도 학부모와 진솔하게 공유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바로 학생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엄마인 내가 집에서 내 아이 하나만 지켜볼 때는 그다지 특이하다 싶은 점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보인 단체 활동 중에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을 들으면 엄마는 일단 놀라고 의아해하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동네 엄마들에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후문을 수집하는 등 뒷조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로 시작한 엄마의 생각은 나는 10년 가까이 내 아이를 쭉 지켜본 사람이고 선생님은 단 몇 개월간 내 아이를 봤을 뿐이잖아. 또는 우리 애를 선생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서 아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거야. 등등 계속해서 걱정과 함께 의심스러운 마음이 연기처럼 피어납니다. 이런 성향의 엄마들은 담임 선생님보다는 양육자로서 자기 자신의 눈을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엄마의 생각들은 자칫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의 본분인데 보호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럼 교사가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라고 의심하며 교사 자격을 운운하기에 이릅니다. 아이가 지적받은 것도 마치 엄마 자신의 육아, 자녀교육, 가정교육 방식이 지적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담임교사에 대해 반감이 일어나는 지점이지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나요? 이처럼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단체 활동을 하는 여럿 가운데 개인으로서 내 아이의 행동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엄마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다가 보호자인 내가 내 아이를 더 잘 안다는 잘못된 믿음. 여기에다 더하여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 약을 처방받아 오고 약을 잘 먹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맹신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교육의 3주체 중 교사, 학부모 간에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사각지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 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사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앞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얼마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병원 진료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내 아이의 행동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만큼 충분한 시간인가요? 과연 엄마인 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의사에게 전달할 내 아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는 의사의 문진에 답해야 합니다. 약 처방과 병명 진단에 앞서 의사는 다양한 장소 및 상황에서 아이가 보인 행동 특성들을 여러 정보원, 즉 양육자, 교사, 부모 등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의사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관찰하겠지만요. 여기에 몇 가지 검사지 결과와 진단 기준을 참고해서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합니다. 그럼 그 몇 가지 검사지들도 보호자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의료 여건에 따라 의사들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보호자인 본인을 제외한, 양육자인 본인을 제외한 교사, 학원 교사, 친인척, 옆집 엄마 등이 평소에 내 아이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나 정보, 조언 등에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불편하겠지만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내 아이의 특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아이라는 미지의 소우주를 알아가기 위한 소중한 단서이니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실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의 견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교사이기 이전에 아이를 키워본 엄마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의 고모, 이모로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 발달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해 본 어른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고 지도해 본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내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담임교사든 엄마든 어느 한쪽이 아이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여러 모습 중 어느 특정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즉 학교 또는 가정처럼요, 그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요. 선생님의 견해는 내 아이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어쩌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구조 신호를 선생님이 엄마보다 먼저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상담 시간에 전달해 주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학부모가 되면 내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담임 선생님이 힘써주고 있다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부모는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있을지도 모를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이어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일반인의 입장으로 다시금 학교 사회를 보니 저 역시 학부모만이 가지게 되는 모종의 불편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엄마인 내가 닿을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을 해주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존재다 라고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 불편한 관계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교육의 주체들이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믿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교육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갈게요. ADHD 약 꼭 먹여야 할까요? 제2탄.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과잉 행동하는 아이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엄마의 라디오로 꼭 또 만나실게요. 그때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